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전기불 겨우 들어오고 집성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에서 8살까지 살았었습니다. 제 아래로는 동생도 둘이나 있었죠. 엄마는 이 집 저 집 가서 농사일을 해주며 먹고 살았고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동양화, 그러니까 화투에 심취하셔서 그 근방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타짜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섰다에 빠져 집안 재산이라곤 숟가락과 가마솥밖에 없는 그 집마저 다 뺏기고 몸뚱이만 남은 저와 제 동생은 그렇게 서울로 도망쳐 왔습니다. 지금은 노숙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1990년대에는 그냥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니 어린애 셋 데려다 앵벌이 사기단 트럭에 실려가서 지하철 안에서 동냥을 하면 그 돈을 걷어서 다 어른들이 갖고 저희는 유통기한 지난 보름달 빵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9살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에 두 동생들과 어떤 허름한 식당 앞에서 며칠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동생들까지 며칠 동안 앓다 일어났는데 약도 주시고 뜨끈한 국밥도 먹여주셨습니다. 살 곳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양자와 양녀로 삼아서 학교도 보내주셨습니다. 나이는 할머니셨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가시던 분이었죠. 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니 지극정성으로 식당 일을 돕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침을 하시면서 쓰러지시는데 저희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폐암이라는 겁니다. 제 나이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안고 엉엉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요양원에 가신 할머니는 저희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시면서 식당을 팔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샀으니 거기서 살아가란 말씀을 남기고 1년 만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친부모도 잃고 길러주신 할머니도 잃은 상실감에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17평 아파트는 대궐 같았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가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살 건지 회의를 했습니다. 전 어느덧 중학생이 되고 동생들은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막막하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길에서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나무를 파시면서 행상으로 먹고 사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는 진작 헤어지셨고 친구분 집에 얹혀 살아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봤자 엄마는 몸만 들어오시는 건데 저희는 더없이 행복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저희를 안고 펑펑 우시는데 정말 그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혼했다는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였죠. 손가락이 잘린 채로 도박을 아직도 못 끊으신 건지 거기다 술로 풀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강경한 말기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친아버지라도 저희는 그 짐을 질 수 없었죠.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긴 하셨지만 저희는 학교를 갔고 그 다음엔 설마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유독 교실에서도 창밖을 쳐다보게만 되고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저는 4교시만 마치고 조퇴를 하고 집에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목을 조르며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씩씩거리는 겁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
아버지를 발로 차서 기절시키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는 숨이 조금 남아있었고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치소로 들어가셨고 엄마와 저희는 어떻게든 이젠 미친 듯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심신미약으로 출소했고 저희 집에 올까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신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라고 하셨지만 그러기엔 집안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홍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침 길거리 콘테스트와 버스킹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손을 들어 거기 참가를 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저기 동영상이 퍼지고 방송국 섭외가 왔습니다. 정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극한의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 온 것입니다. 전 그동안 혼자 부르던 노래와 춤을 신나게 마음껏 보여주고 경연에도 나가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행운이었죠. 그런데 파파라치 같은 삼류 연예지에서 제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저를 아버지를 버린 폐류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 소속사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며 강력 대응을 했죠. 하지만 실추된 제 이미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천재소녀라는 타이틀은 저 너머로 떠나고 그저 소녀가장이라는 집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질기게 살아남아 제가 학대하고 요양원에 가두었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정말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우승 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니 그 돈이 탐났던 거죠. 아마 그때 요양원에서 꺼냈다면 잘린 손가락 말고 남은 손으로 하우스 도박을 하러 갔을 겁니다. 전 욕먹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1대1로 만나 마지막 경고를 하러 갔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야. 한 번도 자식 건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누라 팔고 자식 팔아 그렇게 살고 싶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내가 눈에서 불이 번쩍 나게 해줄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노인네라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휘청하다가 제 멱살을 잡는 겁니다. 지 낳아준 애비 공도 모르고 어디서 폐약질이야?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아버지는 그 늙은 나이에도 힘이 뻗쳤는지 의자를 들어 저를 내리쳤습니다. 전 일부러 맞아주었고 바닥에 패댕이 쳐졌습니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고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주변 어른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었고 폭행치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증거를 낱낱이 깨알같이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성대결절이 오도록 피나게 연습해서 노래도 하고 작지만 축제가 있는 곳을 다니며 경연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도 입학했고요. 동생들도 원하는 외고와 과학고에 진학했고 집도 이젠 독채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동생과 어머니를 지켜낸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눈물나게 행복하고 운명을 개척한 저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신은 저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전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놓지 않았고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한 끝에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강의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 꿈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제 손으로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